1월 31일 정전 시황입니다. 뉴욕 증시는 실적 발표와 FOMC를 앞두고도 다우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습니다. 다우 하루 가고 나스닥 하루 가고 S&P 하루 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선 이번 FOMC에서 금리 동결은 사실상 확정이죠.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파월 연준의장이라는 연준 인사들의 추가적인 발언. 물론 정해진 이 코멘트는 있습니다. 2% 물가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. 경제 지표들을 참고하겠다. 요 말들은 계속 반복이 되는데 결국 1월달에 금리 그 FOMC가 끝나게 되면은 2월달, 3월달 그리고 5월달 갭이 굉장히 크죠. 3월 아니면 5월 안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. 네, 아니면은 힘들어요. 이게 상반기에 이제 두 번밖에 안 남았어요. 어떻게 보면 뭐 6월까지 포함해도 세 번인데 세 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언급을 통해서 상반기 금리가 결정이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시장이 원했던 거는 작년에 7회 금리에서 지금 4회로 굉장히 낮아졌죠. 금리 확률이. 그래서 4회라도 해줬으면 어떨까. 그래서 1분기에 한번 하고 그 상반기에 한번 하고 3월달에 한 번 하고 6월달에 한 번 하고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거든요. 그래서 뭐 3, 6, 9, 12 이런 식으로 해서 뭐 4번 정도 금리 인하한 다음에 내년에 또 다시 내년 4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 생각이 되고 당장에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2025년도까지 여러분들 3% 이하로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.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지금 금리 내려라고 또 예전에 파월 불러서 조인트 깐 적 있잖아요.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은 지금의 흐름 자체는 아직 좀 애매한 시장이라는 것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재료가 많이 없잖아요. 미국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증시고 우리나라는 꼴찌예요. 그래서 재료가 없어. 생각해보세요, 여러분들. 국회 본회의 일정 보셨나요? 말도 안 되는 법안들밖에 없는데 그거 이제 넘어간 다음에 또 총선 때까지는 아무 일정이 없습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. 그래서 결국에는 파월 연준의장의 입으로 인해서 이제 3월 FOMC까지 시장의 모멘텀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중요한 시장이 돼버렸어요. 아무런 재료가 없어서. 네,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저 PBR 관련 테마주인데 그리고 각종 이슈들로 단기적인 슈팅이 나오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파월 연준의장의 입으로 인해서 상반기의 국내 증시의 상단과 하단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들. 그래서 가장 좀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자 우리나라는 새해 첫달 꼴찌입니다. 꼴찌. 코스피는 그리고 최근에 좀 올라서 그렇지 마이너스 8.9%까지 떨어졌어요. 이 말이나 됩니까 이게? 그래서 부담스럽다.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적으로 해서 떨어졌다. 아니 실적 안 좋은 거 다들 알고 있었잖아요. 결국엔 금리란 말이에요. 그거를 상쇄시킨 게 금리 7회이나 한데 상반기 안에 빅스텝 할 수도 있대 요거 있는데 여기 이제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된다 시장이 그냥 와르르 아씨 야 금리 인하도 멀어지는데 실적까지 개떡으로 나왔어? 아이 미국 주식 하지 뭐. 지금 미국 주식으로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이탈하고 있죠. 그냥 미국 주식, 일본 주식이 1년 동안 1조 넘게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한 2조가 나간 겁니다. 2조가. 우리나라 거래대금이 지금 평균적으로 한 20조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 2조가 빠져버린 거예요. 네,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, 다만 다행인 점은 지금 골드만삭스랑 그리고 뭐 블랙록이랑은 미국 경제 연착륙 될 것 같고, 경제 연착륙 된 다음에 금리 잡히면 사실 천천히 뭐 금리 완화 정책 할 것이다. 뭐 경제가 좋은데 계속 기조 정책 할 수는 없잖아요 또. 네, 물가는 계속 낮아지는데 금리는 5% 하면 또 이 괴리감이 생기지, 괴리율이 생기지 않습니까? 결국에는 미국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, 네,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가 많이 없습니다. 네, 사실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했는데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. 별로 움직임이 없다. 네,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, 오늘 일정도 그리고 뭐 좀 재밌는 내용이 지금 GM이 7% 올랐죠. 전기차 생산 늘린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전기차 생산을 늘리는 게 아니고 하이브리드 차를 늘리겠다. 하이브리드 시장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우리나라도 결국 지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, 내연기관차가 전기차가 혼합되어 있는 하이브리드가 좀 중간 생태계를 장악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에요. 지금 토요타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차를 많이 파는 게 또 하이브리드의 초강국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좀 약해요. 기술이 없어. 제가 찾아보고 있거든요. 특허가 없어요, 하이브리드에. 특허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다. 그리고 또 다른 도요타 거라도 좀 끌고 와야 되지 않을까요? 네, 아무튼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그래서 오늘부터 갤럭시 S24가 판매가 되니까 갤럭시 24 관련 테마주들
그리고 어제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왔었던 뉴럴링크 관련 테마주들 추가적으로 체크. 내용 좀 재밌거든요.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큰 이슈 없기 때문에 네, 좀 빠르게 넘어가서 오늘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그 갤럭시 24 출시 그리고 실적 발표, 네, 잠정 실적 말고 실제 실적 발표가 있고요. 그걸 제외하고는 뭐 글로벌 이슈도 FOMC를 앞두고 시선 좀 집중될 거니까 그거를 확인하면 될 것 같다. 네, 그냥 힘들 겁니다. 오늘도 단기적으로 지수가 반등이 나올 만한 뭔가 모멘텀이 없어요. 그래서 최근에 힘든 증시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결국 파월의 입으로 인해서 그 증시를 뒤집을 수 있는 건지 장점은 하나 있죠. 오지게 많이 떨어졌다는 거, 국내 증시.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차트도 이뻐, 수급도 다 요새 그냥 오르가는 수급 2, 30만 주 상한가 보내죠. 그래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게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많이 주었으면 합니다.